방금 소개받은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 이병남입니다. 오늘 저희 개인정보 이동권 및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도입 배경 및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추진 배경은 그 초연결 지능 사회가 돌아가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생성된 대량의 그 데이터가 그 모든 사람의 발전과 새로운 그 가치 창출에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 데이터의 그 생산량을 보면 2018년에 33 제타바이트에서 2025년은 175 제타바이트로 연평균 약 61% 정도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그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그 뭐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개인으로부터 생성되는 개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기업들은 더 나은 고객의 그 경험이라든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다든지 어떤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에 그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산업 부분에서 많은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만은 정부 주체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이제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이후에는 유통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활용되는 그 통해서 향유되는 이익을 제공받는 데는 사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활용의 혜택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서베이를 보면 국민의 약 89.3%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가치가 증가하면서 단순하게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 패러다임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서 가치를 어떤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인식조사를 보면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 퍼센테이지가 약 90% 정도 되고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를 타 사업자에게 이동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도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공감 수준도 약 한 72%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개인이 데이터를 활성화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권리를 찾겠다는 그런 그 개인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법이나 제도 같은 정비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의 어떤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EU의 GDPR 제20조에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GDPR 제20조를 통해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이동권이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범위는 정보 주체가 동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정보, 그리고 모든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서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가 되는 개인정보를 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어떤 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 주체가 제공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만 이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개별 국가의 그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2011년부터 민간 협력으로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 사례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 계좌와 관련된 마이데이터를 추진한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 고객이 먼저 자신의 계정에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것을 파일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각 정보 주체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기업 및 규제개혁법에 의해서 2013년부터 그 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사례인데요. 프랑스는 그 매정포 프로젝트 및 디지털 공화국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매정포 프로젝트는 정보 주체 통제하에서 개인정보를 생산, 사용, 공개하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약 소비자 3,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에너지, 은행, 통신 등 8개 사업자가 연결돼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또 다른 법인 디지털 공화국법에 의해서 소비자가 본인에게 그 모든 데이터를 회수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동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은 2011년부터 연방정부 주도하에서 스마트 디스클로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블루 버튼은 의료 부분, 그린 버튼은 에너지,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마이 스튜던트 버튼, 그리고 태양광에서는 오렌지 버튼이라는 4가지 사업별로, 사업 영역별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적용 사례인데요. 의료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블루 버튼입니다. 지금 그 공공 부분에서는 뭐 제한군인회, 그다음에 공무원, 뭐 약 한 100만 명들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의료보험사, 그리고 뭐 비영리 보건의료법인, 뭐 의약품 도매업체 등 약 한 8천만 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블루 버튼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개인의 어떤 건강 데이터는 진료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결과, 그다음에 본인의 특징적인 어떤 질병인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어떤 다운로드 형태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루 버튼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통합조회 메뉴가 보일 수 있고 개인이 받은 처방 이력 조회, 그다음에 투약 시 어떤 주의해야 될 알림, 그다음에 투약 정보 조회, 본인이 받은 진료 인력 조회들을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PC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린 버튼인데요. 그린 버튼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좀 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의 어떤 에너지에 대한 소비 패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그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지금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어떤 영반법 차원에서의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 주 차원에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CCPA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미국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출연해서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은 정부 주도로 2017년부터 정보운행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보운행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임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정보운행에서는 필요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을 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의 일부를 제공받아서 본인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게 그 편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이라는 일본의 법에 의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제 금융, 정보통신, 마케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제적인 그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통신, 의료, 금융 등 우리 국민의 그 활용도와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들이 추진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그 의료, 금융, 공공 등 6개 분야에서 실증 서비스 과제 8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의료, 금융, 공공, 생활, 소상공인, 교통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장된 열람 청구권, 그리고 지금은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구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 그리고 개별법인 의료법 등의 그런 법적 근거를 두고 실증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그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법에 금융 분야에서 그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보장이 되면서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이 이동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그 금년부터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의 행사 범위는 먼저 신용정보 제공자들이 금융회사라든가 채권 추심회사, 그리고 뭐 공공기관 등이 이제 개인의 신용정보 요청에 의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자가 되겠고요. 제공되는 신용정보는 정보 주체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조세 납부 정보, 그다음에 보험료, 통신료 납부 정보들이 이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정보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수신자는 정보 주체 본인이거나 금융회사, 개인 시비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정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의 업무 범위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고, 또 겸용 업무로서 투자 자문업, 전자금융을 할 수 있고, 부수 업무로 데이터 분석, 컨설팅,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등의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신정법에 규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국내법에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그 어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한, 즉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의 고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떤 시작부터 어떤 정보 주체 입장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개인 데이터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어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고, 개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 어떤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같은 것들이 어떤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금융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과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 그 상거래 정보의 범위가 신용정보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일반 개인정보에 되냐, 그 개인정보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 업계 간에 굉장히 좀 이견이 많았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금융에서의 적요 정보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실질적으로 금융 분야에만 한정된 어떤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그 신용정보와 개인정보 간의 구별에 관한 그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됨으로써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언급이 된 거고, 금년 1월에 그 개최된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개최한 해커톤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해커톤 합의 사항으로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거버넌스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커톤에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추진 방향은 신용정보법과 EU GDPR에 규정된 데이터 이동권의 기본적인 취지는 따르되 이동권의 범위를 신용정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법에 그 개인정보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안에 보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개정안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 본인에게 전송하는 즉 다운로드 받는 이제 그 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또 오른쪽의 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 개정안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이동권의 주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송 의무자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제3자 전송 의무로 인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해서 매출액이라든가 개인정보 보유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즉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함으로써 대통령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전송 의무자의 범위를 저희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송이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자로 저희들이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즉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개인정보 처리자로 제한하는 것을 저희 초기에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송이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보 주체가 동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든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전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대상이라든가 방법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좀 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럽 GDPR에서 보장하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과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그 반영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의 비교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GDPR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약간 비용 부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유럽 GDPR에서는 이제 그 전송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무료입니다. 근데 저희 그 개정안에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전송 요구에 응하는 어떤 실비 차원의 비용은 저희들이 징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데이터 이동권을 데이터 이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있습니다. GDPR에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전송 관계만 규정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사의 그 처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전송 요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유사하게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별도로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그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이유는 저희가 전 산업 분야에 이제 그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금 더 특성화된 그런 어떤 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성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체계적으로 초기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제도를 법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지정할 것은 아니고요.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정보위원회나 그 어떤 중앙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그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허가제와 유사한 형태로 강학상의 특허인 지정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는 먼저 개인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관리 분석해서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원활하게 그 어떤 개인정보가 전송이 요구될 수 있도록 어떤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별로 어떤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의 표준화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정보 주체 권리 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 지금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같이 어떤 정보 주체 입장에서 좀 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사례를 든 건데요. 먼저 사례 1은 단순하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대리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그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형태로 이제 그 개인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례 3부터는 이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단순하게 정보 주체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3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 서비스의 그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제 정보 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례 4는 온라인 쇼핑에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될 거고요. 사례 5는 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정보 주체에게 그 맞춤형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그냥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정보위원회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 체계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요구할 거고 미이행 시에는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총괄 그 어떤 거버넌스로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용, 관리 등 실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 주체가 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지났고 사실 금년 8월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금융 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신용정보가 전송이 되고 있고 아마 금년 12월 달부터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이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표준화가 쉬운 금융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제 기간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좀 더 초기부터 세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체가 좀 더 쉽게 그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전송이 이루어지고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좀 더 정부 주체 입장에서 내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또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저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이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를 정리한 건데요. 먼저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개인정보를 통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강화가 될 것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향상되는 측면을 저희 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소비자가 서비스를 쉽게 옮기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 시장이 열림으로써 새로운 어떤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